어느 한 분야에 몰두하고 어느 정도 위치에 있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놓치는 부분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누군가의 의견은 잘 듣지 않게 되고 그저 콧방귀나 뀌게 되죠. 그 부분을 정확히 짚어낸다고 해도 애써 무시하고 외면할 때도 많죠. 자신의 신념과 철학이 자신을 갇히게 하는 그런 상황인데도 말이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도 그랬습니다. 유명한 셰프 부모님 밑에서 자라 뛰어난 실력과 미모를 겸비한 프랑스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부모와의 인연도 끊을 정도의 신념과 철학으로 자신의 길을 걷던 그녀. 하지만 그녀도 결국 자신이 만든 철학이라는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벼랑 끝에 몰렸던 그녀에게 한 한국 남성이 나타나자 그녀의 철학이 완전히 박살났다고 하는데요. 대체 무엇 때문에 그녀가 완전히 달라졌을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 마르세예요. 30대 초반이죠. 파리 외곽에서 라 메종 드 소피라는 작은 가정식 식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이름을 그대로 가게 이름으로 쓴 거예요. 처음엔 정말 자신 없었지만 그만큼 제 모든 것을 걸고 운영하겠다는 의미였어요. 사실 저희 부모님은 파리에서 꽤 유명한 셰프예요. 아버지는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 20년 넘게 셰프로 일하셨고 어머니도 파티시에로 명성이 높으세요.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뛰어놀았고 자연스럽게 요리를 배웠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였어요. 부모님은 제가 그분들처럼 파인다이닝의 세계에서 활약하길 바라셨거든요. 소피야, 너의 실력이라면 미슐랭 스타를 꿈꿔볼 만해.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자꾸 가정식 요리에만 매달리니? 하지만 저는 다른 걸 원했습니다. 화려한 플레이팅이나 분자 요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편안하게 집에서 먹는 것 같은 따뜻한 음식을 만들고 싶었어요. 엄마, 전 사람들이 이런 음식 정말 오랜만이네 가슴까지 따뜻해지는 맛이야라고 말하는 걸 듣고 싶어요. 결국 25살에 독립했어요. 부모님은 크게 실망하셨고 저희 관계는 한동안 소원해졌습니다. 저는 저만의 길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의 첫 동행의 마리와 세바스티앙이 같이 했습니다. 두 사람 다 저와 같은 뜻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첫 달은 정말 고단했어요. 몸이 고단한 게 아니라 마음이 그랬어요. 왜냐면 손님이 거의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따뜻한 음식을 아무도 먹으러 오지 않는 거야? 마리가 낙담했지만 저는 당연히 처음 시작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당연히 낙담할 시간이 없었죠. 매일 아침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고 메뉴를 계속 개선했습니다. 감자조림은 더 부드럽게, 양파수프는 더 진하게, 로스트 치킨은 더 바삭하게 만들었어요. 처음 단골이 생긴 건 2달째였어요. 근처 공장에서 일하는 장 아저씨였죠. 하루 종일 기계 소리만 듣다가 마치고 이런 따뜻한 음식을 바로 먹으니 정말 좋네요. 장 아저씨는 매일 와서 오늘의 메뉴를 먹고 가셨어요. 그러더니 동료들도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석 달쯤 지나자 손님이 조금씩 늘었어요. 주로 점심시간대였지만 입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저녁에도 테이블이 점차 차기 시작했습니다. 마리는 드디어 우리를 알아주는구나? 라고 했고 세바스티앙은 소피, 이제 요리책 출간 생각도 해봐야 해. 라고 농담했어요. 그렇게 바쁜 시간이 지나면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 지역 신문에 숨은 맛집으로 소개되었어요. 부담 없는 가격에 엄마의 손맛이 느껴지는 곳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날 밤엔 부모님께 연락하고 싶었지만 신문 한 켠에 적힌 몇 글자로는 인정받지 못할 거라 아직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정말 바빠졌어요. 예약 없이는 저녁에 테이블을 잡기 힘들 정도였죠. 이런 외곽 지역에서는 드문 일이었어요. 마리도 어느새 주방장으로 성장했고 세바스티앙은 와인 리스트도 만들었습니다. 소피 레스토랑은 프랑스 가정의 따뜻함을 알게 해주는 곳이라는 리뷰도 나왔어요. 하지만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체감이 된 게 6개월 전에부터였습니다. 우리 가게에서 2블록 떨어진 곳에 젊은 친구들을 타겟으로 한 모던 비스트로가 들어선 거예요. 젊은 셰프가 운영하는 곳이었는데 분자 요리와 전통 요리를 결합한 퓨전 스타일이었습니다. 처음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우리는 우리 스타일이 있으니까. 하지만 젊은 손님들이 조금씩 그쪽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올리기 좋은 화려한 플레이팅, 창의적인 요리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3개월 후에는 저희 창문에서도 보이는 건너편에 대형 프랜차이즈가 들어왔어요. 무려 24시간 영업의 넓은 주차장, 표준화된 메뉴들이었습니다. 가족 단위 손님들이 주차하기 편하다는 이유로 조금씩 발길을 돌리기 시작했어요. 저녁 시간 빈 테이블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화요일 저녁만 한산하더니 점차 월요일과 수요일까지 퍼졌습니다. 세바스티앙은 이건 계절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 라고 했어 위로했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죠. 지금 시장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는 걸. 그러던 어느 날 마리에게서 충격적인 말을 들었어요. 이직 제안을 받았다는 얘기였어요.
소피, 미안해. 나도 이제는 조금 더 높은 곳에 가고 싶어졌어. 비스트로 쪽에서 부주방장 자리를 제안했어. 급여도 지금보다 30%더 주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하지만 화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리에게도 미래가 필요했으니까요. 알았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해. 지금 마리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알아. 마리가 떠난 후 저는 요리사 구인 광고를 냈어요. 하지만 지원자들의 반응은 시원찮았습니다. 아직도 냄비로 밥을 만들어요? 메뉴판이 너무 구식인 것 같은데요. 인스타그램 같은 소셜미디어는 안 하세요? 첫 번째 지원자는 일주일 만에 그만뒀어요. 분위기가 너무 올드스쿨이에요. 두 번째는 보름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급여가 생각보다 적네요. 세 번째는 면접 때 이미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이 가게 곧 문 닫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제일 아팠어요. 어느 날 저녁 부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소피야, 지금 거기 상황을 대충 알게 됐는데 힘든 거 아니니? 엄마의 목소리에는 걱정과 함께 내가 말했잖아라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조금 어려운 시기일 뿐이에요.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돼. 내 아버지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에 자리가 있어. 당장 수셰프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셨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화가 났죠. 안 돼요. 제가 해낼 거예요. 이건 제 가게이고 제 꿈이에요. 꿈이면 뭐라니? 현실을 봐야지, 소피야.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 시간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가게 문을 열어야 했으니까요.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세바스티앙도 파트타임으로만 일하기 시작했고 저녁 시간대는 거의 제가 혼자였습니다. 홀과 주방을 오가며 요리하고 서빙하고 설거지까지 해야 했어요. 어느 날 밤엔 너무 피곤해서 주방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아버지 말씀이 맞았나 봐요.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장 아저씨가 왔어요. 소피, 요즘 왜 이렇게 지쳐 보여? 어디 아픈 건 아니야? 아니요, 괜찮아요. 요새 조금 바빠서. 요즘 힘들지? 내가 뭐 좀 도와줄까?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포기하면 이렇게 제 요리를 맛보러 오시는 사람들도 잃게 된다는 걸. 장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아직도 제 음식을 찾아주고 있는데 제가 먼저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계속 버텼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시장에 가고 저녁 10시까지 일했어요. 주말에는 요리사 구인 광고를 업데이트하고 새로운 메뉴를 연구했습니다. 트러플 리조또나 프랑스식 타코스 같은 트렌디한 메뉴도 시도해봤지만 우리 단골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소피야, 이건 우리가 좋아하던 소피 음식이 아니야. 단골 할머니가 말씀하셨죠. 우리는 소피가 해주는 정말 따뜻하고 엄마가 생각나는 그런 요리가 먹고 싶어. 진짜 부모님 말대로 대세를 따라야 할까요? 내가 생각하는 진짜 요리는 이제 극히 소수만을 위한 걸까요? 계속해서 드는 여러 생각에도 저는 제 자신을 믿고 밀고 나갔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났어요. 구인 광고는 계속 올렸지만 적당한 사람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또 하나의 이력서가 들어왔어요. 이번에는 외국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이정민, 한국에서 왔다고 했어요. 프랑스어를 3년 공부했고 한국에서는 파인 다이닝 레스토랑에서 일했어요. 진짜 프랑스 요리를 배우고 싶습니다. 간단한 이력서였지만 이상하게 끌렸어요. 진짜를 배우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았죠. 요즘 젊은 요리사들은 모두 멋지고 잘 나가는 요리에만 집중하는데 이 사람은 달랐어요. 큰 희망 없이 면접을 잡았어요. 솔직히 정말 큰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인이니 금방 그만둘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지금 하루하루 손이 부족해 죽어나가는 저에게 적어도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을 기회 같은 거였어요. 면접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시장에 갔습니다. 오늘은 얼마나 제 식당을 찾아줄까? 이번에 면접 보는 사람은 또 얼마나 버티다 나갈까? 모든 게 불확실했지만 저는 나 매종 드소피를 지켜내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의 걱정스러운 눈빛에도 젊은 손님들의 외면에도 빈 테이블이 늘어가는 현실에도 굴하지 않고 말입니다. 이게 제 이름이 걸린 가게니까요. 저는 아직 저를 다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많은 젊은 직원들이 제 가게에 들어왔다 포기하듯이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도 않았죠. 아직 포기하기엔 이르다 생각했습니다. 야채 손질을 하고 있는데 약속한 시간에 정민 씨가 도착했어요. 아직 점심시간 전이었고 저는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대가 없어서 뭘 물어야 할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냥 가게 안을 들여다보고 바로 나가지만 않으면 좋겠다. 그래서 일단 몇 주라도 버텨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오늘부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의 프랑스어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특히 요리와 관련된 단어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냥 막대했어요. 그냥 할 일 몇 가지를 툭툭 던져줬어요.
처음 일주일은 그저 관찰과 적응 기간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정민 씨의 첫째 날부터 제 예상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에 도착한 그는 주방을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저 일반적인 둘러보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각 도구들의 위치를 물어보고 재고 보관 방식을 확인했어요. 그리고는 이상한 요청을 했죠. 소피 셰프님, 제가 이 코너를 좀 정리해도 될까요? 보니까 조리대 아래 텅텅 비어있던 공간이었어요. 마리가 떠난 후로 정리할 시간이 없어서 방치했던 곳이었죠. 그는 그곳의 도마들을 크기별로 정리하고 자주 쓰는 칼들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조리 동선을 바꿨어요. 셰프님, 제가 볼 때 돼지 스튜를 만들 때 냉장고에서 재료를 가져오는 동선이 너무 길어요.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처음엔 의아했지만 금방 그의 정리 방식이 효율적임을 깨달았습니다. 앞치마 다시 묶는 시간조차 아까워할 정도로 바쁜 주방에서 이런 작은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냈어요. 그의 요리 실력은 더 놀라웠어요. 제가 레시피를 설명하면 한 번만 들어도 이해했고 어려운 프랑스 요리 용어도 금방 익혔습니다. 금요일 그나마 제 가게가 북적이는 유일한 시간인 저녁 피크타임이었어요. 7개 테이블에서 동시에 돼지 스튜를 주문했을 때 보통은 마리가 있어도 힘들어했을 상황이었죠. 그릇을 불에 더 달궈야 해요. 온도가 60도는 돼야 합니다. 정민 씨는 침착하게 움직였어요. 손동작은 빠르지만 정확했고 플레이팅도 깔끔했습니다. 특히 데글라제를 할 때 와인을 넣는 타이밍이 정말 좋았어요. 프랑스인인 제가 봐도 감탄스러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 특별했던 건 요리 실력만이 아니었어요. 주방의 분위기를 바꾸기 시작했죠. 설거지하는 젊은 아르바이트생 앤드레는 출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항상 물건을 제자리에 놓지 않아서 혼내다가 그만둘까봐 말도 제대로 못했었는데 정민 씨가 오고 나서는 달라졌어요. 앞들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여기에 소스팬을 놓으면 다음에 쓸 때 더 가까워요. 그는 혼내는 대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알려줬어요. 일주일 만에 앞들에도 점심시간에 주방 정리를 스스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세바스티앙도 정민 씨를 마냥 외국인 취급하지 않고 요리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정민 씨를 완전히 신뢰하게 되었어요. 점심시간 때는 이제 그에게 맡기고 저는 사무실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손님은 줄어들고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에는 텅 빈 테이블이 늘어만 갔죠. 어느 화요일 저녁이었어요. 단골장 아저씨와 그의 동료 2명만이 있었고 나머지 테이블은 모두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정민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소피 셰프님, 제가 감히 몇 가지 제안을 해도 될까요? 응, 말해봐. 젊은 손님들이 왜 안 오는지 분석해봤어요. 우리 요리는 맛있지만 아마 트렌드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메뉴가 너무 전통적이에요. 그의 말에 처음엔 기분이 상했어요. 제 요리가 시대에 뒤떨어진다는 뜻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어지는 그의 설명은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돼지 스튜는 정말 맛있어요. 하지만 젊은 사람들은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요리를 찾아요. 기존 단골들 인기 메뉴는 유지하되 새로운 요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의 제안은 구체적이었어요. 스튜는 요즘 젊은 친구들에게 어필하기 힘드니까 같은 재료로 구이 형태의 특별한 소스를 선보이면 어떨까요? 비용이 추가되지도 않고 플레이팅과 특제 소스만으로 프리미엄 메뉴로 팔 수 있을 거예요. 정체성을 해치지 않고도 메뉴를 늘릴 수 있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그런 제안 자체가 충격적이었습니다. 전통만 중요시하던 제가 고정된 요리만 고집했던 것에 아차 싶은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신선한 충격을 받던 도중 최악의 일이 벌어졌어요. 정민 씨와 대화 중에 갑자기 부모님이 가게에 들이닥쳤습니다. 아무 연락도 없이 말이죠. 어머니는 주방을 들여다보시더니 경악하셨어요. 소피야, 이게 대체 뭐니? 한국 사람한테 주방을 맡기다니. 엄마, 정민 씨는 정말 실력 있는 요리사예요.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선택이 없었어요. 아버지는 더 비난적이셨어요. 우리가 너를 얼마나 훌륭하게 가르쳤는데 지금 꼴이 대체 뭐니? 한국인 앉혀놓고 프랑스 전통을 노네? 아버지, 그건 아니에요. 정민 씨는 정말 프랑스 요리를 잘 알아요. 그래서 지금 손님 하나 없는 이 가게가 잘 돌아간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애비 얼굴에 먹칠할 생각이냐? 그 순간 정민 씨가 주방에서 나왔어요. 그는 부모님께 공손히 인사했지만 약간 어색한 프랑스어의 분위기는 더 악화됐습니다. 부모님은 그가 프랑스 요리의 진정한 전통을 제대로 알지도 못할 거라고 비하하셨고 저는 그들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부족이었어요. 소피야, 당장 이 사람을 내보내고 제대로 된 요리사를 고용해라. 아니면 우리 레스토랑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있으면 망하는 건 정말 시간 문제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부모님의 비난과 정민 씨에 대한 모욕 그리고 실제로 비어가는 식당에 대한 현실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결국 저는 견딜 수 없어서 가게를 두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저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가게에 나가지 않았어요.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실패를 인정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아마 이게 끝인가 봐요. 3일째 되는 날 가게 앞을 갔는데 가게에 손님이 있는 걸 봤어요. 가게에 들어서니 꽤나 손님이 있었습니다. 주방에서 정민이 나와 소피 셰프님, 며칠 동안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괜찮으세요? 이렇게 묻는 말에 저는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제넘게 가게를 열어 계속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오시는 단골도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단골 테이블에는 난생 처음 보는 요리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정민 씨에게 저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이 프랑스에 와서 꼭 내놓고 싶던 요리가 있어서 단골분들에게 테스트용 음식을 내어주었다고 했어요. 물론 공짜로요. 소피 셰프님, 죄송하지만 부모님의 말씀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변화가 필요해요. 제 사비로 만든 음식을 제공한 거니 너그러이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먹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는 제가 평소 아끼는 작은 소스팬을 꺼내더니 요리를 시작했어요. 조금 지나니 주방에서는 낯선 향신료 냄새가 났어요. 정민 씨가 뭔가를 조리하고 있었죠. 저는 호기심에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정민 씨, 무슨 냄새예요? 그리고 그건 설마 고춧가루예요?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건 뻔뻔한 빨간색 가루였어요. 고추장도 있었죠. 제 주방에서. 잠깐만요. 주방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예요? 여긴 프랑스 요리를 하는 주방이에요. 저는 화가 나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꼬꼬뱅도 아니고 부르기뇽도 아니고 이건 대체 뭔가요? 당신이 우리의 전통 프랑스 요리를 망쳐놓으려고요? 소피 셰프님, 진정하시고 일단 들어주실래요? 들어주기는요. 프랑스 요리에는 엄격한 규칙이 있어요. 그걸 무시하고 아무거나 막 섞는 건 요리가 아니에요. 장난이죠. 정민 씨는 침착함을 잃지 않고 말했어요. 전 오히려 프랑스 요리의 정신을 존중하고 있어요. 좋은 재료, 정확한 기술, 그리고 맛의 조화를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네요. 하지만 결과를 보면 달라요. 한국 음식은 한국에서 드시고 여기선 프랑스 음식만 하세요. 저는 주방을 뛰쳐나왔어요. 하지만 내내 그 향신료 냄새가 코끝을 맴돌았고 솔직히 궁금해졌어요. 15분 후 정민 씨가 작은 그릇을 들고 다시 왔어요. 그 그릇에서는 여전히 그 이상한 향신료 냄새가 났죠. 닭을 이용한 요리예요. 프랑스식 조리법에 한국식 조리 개념을 더했어요. 드셔보실래요? 아, 정말? 그 이상한 고춧가루 넣은 그건가요? 닭조림이에요. 하지만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했어요. 지금 상황에서 돼지나 소고기보다 닭고기가 훨씬 경제적이고 맛도 훌륭할 수 있어요. 꼬꼬뱅에 고춧가루라니. 전통 프랑스 요리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화가 나 있었지만 배도 고프고 궁금하기도 해서 결국 숟가락을 들었어요. 저는 한 입 먹어보고 멈칫했어요. 부드러운 닭고기, 깊은 국물, 그리고 단감이 들어간 달콤함까지. 이게 정말 닭고기로 만든 요리라고요? 프랑스 요리의 기본기가 살아있으면서도 완전히 새로운 맛이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한국에도 닭도리탕이라는 요리가 있어요. 저는 그걸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해봤어요. 포도주 대신 화이트 와인을 쓰고 감자 대신 물을 넣었죠. 그리고 타임과 로즈마리를 더했어요. 정민 씨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이건 그저 요리가 아니라 제 가게를 구하려는 진심이었어요. 재료비는요? 돼지 스튜의 70% 정도예요. 하지만 맛은 훨씬 특별할 거예요. 무엇보다 젊은 손님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스토리가 있어요. 프랑스식 닭도리탕이라고요. 저는 한 숟가락 더 먹었어요. 제 자존심과 고집은 이런 음식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 맛은 부정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희망이 보였어요. 어쩌면 이 외국인 요리사가 제 가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부모님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변화가 필요했죠. 하지만 그 변화가 꼭 제 요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었을 거예요. 닭도리탕을 처음 맛보고 난 후 저는 며칠간 그 맛을 잊을 수 없었어요. 기존의 돼지 스튜와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었죠. 부드러우면서도 깊이 있는 맛,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적인 가격에 이런 퀄리티를 낼 수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요리를 메뉴에 올린다는 건 여전히 두려운 일이었어요. 정민 씨, 한번 전체 팀이랑 같이 먹어보자. 다음 날 아침 10시, 전체 스태프를 모았어요. 세바스티안과 앞드레, 그리고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카롤린까지요. 정민은 그 특유의 꼼꼼함으로 요리를 준비했습니다. 주방에서 들려오는 향기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와, 이건 뭔 냄새지? 앞드레가 놀란 눈으로 물었어요. 한국식 닭조림을 프랑스식으로 재해석한 거예요. 정민이 대답했죠. 카롤린은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또 다른 트렌드 쫓아가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한 입 먹어보고는 말없이 숟가락을 다시 들었습니다. 세바스티앙은 와인 글라스를 돌리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 요리에는 로론 지방의 샤르도네가 어울릴 것 같아요. 아니면 부르고뉴의 다즐리? 그 순간 저는 이 요리가 정말 우리 메뉴가 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실전 테스트가 필요했어요. 우선 일주일 동안 오늘의 특별 메뉴로만 내보기로 했습니다. 첫날은 조금 긴장됐어요. 단골장 아저씨가 주문하셨을 때 저는 약간 죄스럽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항상 돼지 스튜를 드셨거든요. 하지만 그의 반응은 예상외였어요. 소피 씨, 이건 정말 특별하네요. 닭고기를 이렇게 부드럽게 조리할 수 있다니. 국물도 훌륭하고, 그리고는 정민에게 직접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용기를 내서 정민의 제안대로 특별한 서비스를 시도해보기로 했어요. 당시 우리 가게는 메인 요리가 끝나면 그냥 커피와 디저트를 내는 게 전부였거든요. 하지만 정민은 전혀 다른 접근을 제안했습니다. 소피 셰프님, 제가 식사가 끝나갈 때쯤 홀에 나가서 작은 시식을 제공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이상하게 들렸어요. 주방 직원이 홀에 나가서 손님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건 우리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정민의 열정이 느껴졌고 새로운 시도가 필요하다는 걸 알았기에 허락했습니다. 첫날, 정민은 깔끔한 주방복을 입고 홀에 나왔어요. 손에는 작은 그릇들이 들어있는 트레이가 있었죠. 안녕하세요. 주방에서 새로운 요리를 개발했는데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요. 그의 프랑스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요리에 대한 진정성은 전달되었어요. 작은 그릇에는 닭도리탕을 핑거푸드처럼 한 입 크기로 담았고 그 위에 바게트 크루통을 올렸습니다. 세바스티앙은 각 테이블마다 어울리는 와인을 소량씩 준비해뒀어요. 이건 닭을 포도주로 푹 끓인 요리입니다. 하지만 프랑스 전통 방식과 조금 다르게 동양의 향신료도 사용했어요. 손님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시식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반응은 기대 이상이었습니다. 오, 생각보다 훨씬 맛있네요. 국물이 정말 깊고 풍부해요. 이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죠? 일주일간의 시식 이벤트는 큰 성공이었어요. SNS에 사진을 올리는 젊은 손님들도 늘어났고 프렌치 닭도리탕이라는 이름은 점차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정식 메뉴로 올리기로 결정했죠. 메뉴판을 새로 인쇄하는 날, 저는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았어요. 라 메종 드소피 프렌치 닭도리탕, 이런 이름의 요리가 정말 제 가게의 대표 메뉴가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지난 한 달의 변화를 보면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첫 주에는 하루 3명 정도만 주문했지만 두 번째 주부터는 하루 10명이 넘어갔어요. 그중에는 돼지 스튜를 고정으로 먹던 단골들도 있었죠. 더 놀라운 건 새로운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커플들이 늘어났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봤어요. 프렌치 코리안 퓨전이라고. 여기가 그 특별한 달교리 하는 곳이죠? 정민의 직접 서비스는 더욱 인기를 끌었어요. 그는 단순히 요리를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요리에 얽힌 이야기도 들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요리를 개발하면서 한국의 어머니가 만드시던 닭도리탕이 생각났어요. 하지만 여기에 프랑스의 브레이징 기법을 결합했죠. 두 나라의 요리가 만나면 이렇게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어요. 한 달 후 지역 블로거가 방문했어요. 파리 외곽 맛집을 소개하는 로컬진이라는 팟캐스트를 운영하는 분이었죠. 그분은 정민의 서비스에 특히 감명받았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경험이네요. 셰프가 직접 나와서 요리의 철학을 설명해 주다니. 며칠 후 팟캐스트가 나왔어요. 파리 외곽의 숨은 보석, 라 메종 드소피. 여기서는 프렌치 홈쿠킹과 K푸드가 만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다. 그날 밤 사이트 방문자가 평소의 5배로 뛰었습니다. 2달째 접어들자 상황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전화로 예약을 해야 저녁 시간에 테이블을 잡을 수 있게 되었죠. 특히 주말에는 이틀 전에 예약을 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정민은 요리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재능이 있었어요. 소피 셰프님, 우리만의 시그니처 소스를 만들어 보면 어떨까요? 손님들이 집에서도 그 맛을 낼 수 있게요. 그래서 만든 게 라 메종 닭도리탕 소스였어요. 작은 유리병에 담아 카운터에 놓아두었는데 일주일 만에 재고가 떨어졌습니다. 3개월 후에는 파리의 작은 델리카센 숍에서도 주문이 들어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카롤린이 급하게 다가왔어요. 소피, 큰일이에요. 파리 푸드 인플루언서들이 왔어요. 팔로워가 10만 명 넘는 그 파리지행 테이블 계정 아세요? 3명의 젊은 인플루언서들이 입장했어요. 이미 카메라를 준비하고 있었죠. 정민은 평소처럼 침착하게 일했지만 저는 긴장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들의 리뷰 한마디가 우리 가게의 운명을 바꿀 수 있었거든요. 드디어 맛볼 시간이 왔다. 파리 외곽의 핫플레이스, 라 메종 드소피. 그들은 카메라로 모든 과정을 찍었어요. 요리가 서빙되고 첫 입을 뜨는 순간까지.
그리고 정민이 등장해서 작은 시식을 제공할 때 그들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박! 이거 진짜 한국 요리 맞아요? 근데 프랑스 요리 같기도 하고. 아니, 이건 완전히 새로운 장르야. 그날 밤 그들의 스토리가 올라갔어요. 숨은 보석 발견. 이 맛은 정말 표현할 수가 없다. 다음 날 아침, 우리 가게 전화는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예약 문이었어요. 한 가지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어느 일요일 저녁, 한 가족이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그리고 두 아이까지. 파티를 예약한 건데 특별한 요청이 있었어요. 할아버지 생신이시라서요. 80세세요. 요즘 음식을 잘 못 드시는데 이 닭도리탕은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정민과 상의해서 특별히 부드럽게 조리하기로 했어요. 할아버지가 드시는 모습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드시면서 미소를 지으셨어요. 진짜 맛있는 요리란 이런 거야. 소피 양, 고맙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게 바로 이런 거였다는 걸. 사람들에게 진짜 행복을 주는 음식을 만드는 것. 그리고 정민이 저에게 그런 길을 열어준 거였죠. 3개월 만에 라 메종 드 소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어요. 예약 대기 리스트가 생겼고 메뉴는 더 다양해졌으며 무엇보다 가게 안의 분위기가 활기차게 변했습니다. 이제 저녁 무렵이 되면 문 앞에서 대기하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언젠가 무너질 것만 같았던 제 가게는 이제 파리 외곽의 맛집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예약 전화가 끊이지 않았고 저녁 시간대는 항상 꽉 찼습니다. 그런 어느 주말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있었어요. 바로 부모님이셨죠. 이번에는 전화로 미리 연락하셨어요. 소피야, 토요일 저녁에 가도 될까? 가슴이 덜컥했지만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정과 다른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부모님이 도착하셨을 때 가게는 북적였어요. 모든 테이블이 차 있었고 입구에는 대기하는 손님들도 있었죠. 어머니는 놀란 듯 가게 안을 둘러보셨어요. 소피야, 여기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아버지도 묵묵히 주변을 살펴보셨습니다. 그리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정민의 모습을 보셨죠. 어색한 침묵이 흘렀는데 그때 정민이 홀에 나왔어요. 작은 시식 그릇들을 들고서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새로운 시식을. 그는 부모님을 보고 멈칫했어요. 하지만 이내 예의 바르게 인사를 올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소피 셰프님의 부모님이시군요. 존경합니다. 아버지는 잠시 말없이 정민을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정민 씨, 지난번은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편협하게 생각했네요. 정민 씨의 요리 철학을 이해하지 못했던 게 부끄럽네요. 그리고는 어머니께로 돌아서서 윙크를 하셨어요. 여보, 우리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네요. 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정민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지만 두 분이 진심으로 사과하시는 모습에 마음이 풀렸죠. 어머니도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정민 씨, 우리 딸 잘 부탁해요. 소피가 이렇게 행복한 모습 오래간만에 봐요. 그날 저녁 부모님은 닭도리탕을 드시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죠. 놀랍네요. 이건 정말 새로운 장르입니다. 한국의 깊이와 프랑스의 섬세함이 이렇게 조화될 수 있다니. 이후로 부모님과의 관계도 회복되었어요. 아버지는 간혹 조언도 해주셨고 어머니는 정민에게 전통 프랑스 디저트 레시피도 알려주셨습니다. 가족 간의 화해뿐 아니라 모든 게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어요. 마리도 먼저 연락이 왔어요. 소피, 정민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다시 돌아가도 될까요? 르 비스트로 모던에서의 경험은 기계적이었다고 했어요. 창의성을 발휘할 수 없었다고요. 마리가 돌아오면서 주방은 더욱 활기가 넘쳤어요. 그녀는 정민의 방식을 빠르게 습득했고 두 사람은 금세 호흡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마리가 한국 요리 기본기를 배우는 동안 정민은 프랑스 요리의 미묘한 뉘앙스들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민과의 관계 변화에서 가장 큰 일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지금의 요리가 있기까지 정민의 역할이 컸던 만큼 다른 식당에서도 정민에게 수많은 러브콜이 왔어요. 정민이 여기 남을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어서 괜히 긴장하는 날이 많아졌죠. 그러던 어느 날, 한 미모의 여성이 저희 가게에서 직접 정민에게 꼬리치면서 명함을 건네는 장면을 보게 되었는데 저도 모르게 그 손님을 내쫓았어요. 그때 정민을 향한 제 마음을 완벽하게 알게 되었죠. 설마 질투하신 건가요? 소피 셰프님? 그 모습에 정민도 웃었고 두 사람은 한동안 서로의 눈빛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소피 셰프님, 제가 처음 여기 오던 날 생각나세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될 줄 몰랐죠. 정민, 저도 당신이 이렇게 가게를 변화시킬 줄 몰랐어요. 아니, 제 인생까지 변화시킬 줄도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으로 확실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제 삶의 파트너였다는 거요.
가게 예약도 미어터지게 되었을 때 정민이 흥미로운 제안을 했어요. 소피, 물론 이 가게가 우리의 베이스가 되겠지만 파리 시내의 작은 팝업 레스토랑을 열어보면 어떨까요? 처음엔 터무니없다고 생각했어요. 아직 이 가게도 제대로 정착하지 않았는데 두 번째 장소까지? 하지만 정민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만의 스타일이 확인됐어요. 이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줄 차례예요. 지금이 아니면 늦을 거예요. 일주일간 고민 끝에 결정했어요. 파리 말의 지구 안에 작은 공간을 단기 임대했습니다. 3개월짜리 팝업이었지만 새로운 도전이었죠. 마리도 적극적으로 동참했어요. 팝업 레스토랑 이름은 르퓨전 대 소피로 정했어요. 메뉴는 우리의 시그니처 닭도리탕을 포함해 한국과 프랑스 요리의 융합을 보여주는 6가지 코스로 구성했습니다. 비빔밥을 프랑스식 샐러드처럼 재해석한 요리, 불고기를 와인에 브레이징한 요리, 김치를 발효 치즈처럼 숙성시킨 요리까지. 모든 게 실험적이었지만 우리의 철학이 담겨 있었어요. 오프닝 주에는 파리의 유명 음식 비평가들이 찾아왔어요. 르 피가로의 음식 전문 기자도 있었죠.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들이었지만 요리가 나올수록 그들의 얼굴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퓨전이 아니에요.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낸 거예요. 팝업은 대성공이었어요. 3개월 동안 매일 풀하우스였고 예약은 한 달 전에 마감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파리 본점의 존재감도 커졌어요. 팝업을 통해 우리 브랜드가 더 널리 알려진 거죠. 소피, 이제 정말 우리의 첫 번째 진짜 파리 레스토랑을 열 때가 된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외곽의 본점도 소중해요. 그 가게가 우리의 시작점이니까 우리는 두 곳을 모두 유지하기로 했어요. 외곽점은 홈베이스로 더 편안하고 가정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요. 파리 본점은 우리의 실험적이고 혁신적인 메뉴들을 선보이는 곳이 될 거예요.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라 메종 드 소피는 이제 단순한 식당이 아니라 프렌치와 코리안 퓨전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저와 정민도 동반자에서 더 나아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는 사이가 되었죠. 어느 날 저녁, 외곽점에서 일을 마치고 나오는데 정민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았어요. 소피, 미안한데 한 가지 더 제안이 있어요. 비즈니스적인 건 아닌데. 그는 조그만 상자를 꺼냈어요. 반지였죠. 처음 그를 면접봤던 그 자리에서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피, 당신과 함께 평생 요리하고 싶어요. 비즈니스 파트너가 아니라 인생 파트너로서 말이에요. 눈물이 쏟아졌어요. 행복해서 울었죠.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였던 시절, 그가 제 곁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함께 새로운 미래를 그려나가게 되었죠. 파리 외곽의 작은 가게에서 시작된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두 나라의 요리가 만나 새로운 맛을 만들어내듯이 우리 두 사람도 만나 더 큰 이야기를 써나가게 된 거죠. 그 한 그릇의 닭도리탕이 우리 인생을 바꿨듯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조금씩 바꿔나갈 차례였어요. 이제 4년차 부부가 되었네요. 한국에서 직접 먹어본 닭도리탕은 솔직히 말해 그냥 그대로 팔아도 프랑스에서 완전 대박이 났을 것 같아요. 메뉴 고민이 있을 때마다 정민이랑 한국에 놀러 오는데 이제 메뉴 고민보다 먹고 싶어서 오는 것 같아요. 오늘 저녁 메뉴는 닭도리탕 어떠신가요?